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변화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흔들렸다.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이들은 그 혼란을 넘어 더 나아가려 했던 사람들이다. 흔들리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다고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는 마라. 의심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라.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다. 삶은 원래 거칠고 혼란스럽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다.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다. 그러나 이 순간을 견딜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고통이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나은 존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버맨 시입니다. 프리드리 니체 지음, 어나니머스 옮김, 떠오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인 위버맨 시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상황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낡은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만의 법칙을 세워 삶을 주도합니다. 어떤 고난에 부딪혀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모든 한계를 과감히 뚫고 나아갑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독과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를 다루며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얘기합니다. 제2장,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에 관한 이야기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3장,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 스스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중에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조차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고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려야 나아간다. 우리는 종종 평범한 삶 속에서 안도감을 찾는다. 물론 위로를 받는 것은 소중하다. 하지만 위로만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모든 사람은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핍을 애써 숨기고 완벽해 보이려 한다고 해서 진짜 온전해지지는 않는다. 진정한 극복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씩 넘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흔들리더라도 그 순간에 자신을 새롭게 조각해 나가야 한다. 넘어지더라도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길을 열어가야 한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마라.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때로 더 나은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깊어지는 것이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흔들림 속에서도 더 넓은 가능성을 찾고 있는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는 달라야 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진정한 힘은 머릿속 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전진해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 말라. 어느 날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깊은 고독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삼는 법,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때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날들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경험이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의심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신만의 길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달라진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인생의 변화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보통은 침대에 누워 다 귀찮다고 중얼거리던 그 지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된다.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 하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음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더 나아갈 길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겨울바람이 차갑다고 따뜻한 햇볕만 찾아다닐 순 없다. 그 바람을 견딜 힘을 길러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복이란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는 마라. 꾸준히 끝까지 가보아라.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보여주어라. 내 삶을 다스릴 힘은 나에게 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의문들이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 낀 상자를 꺼내듯 하나둘 떠오른다. 왜 나는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왜 포기해야 했을까? 내가 존경했던 것들마저 왜 내려놓아야 했지?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이 모든 혼란과 의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히려 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 결국 답을 찾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깨닫는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원칙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믿음과 선함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도구처럼 필요할 땐 꺼내 쓰고 아닐 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오래 쥐고 놓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 나약한 사람은 주변에 쉽게 휩쓸린다. 그러나 그 너머로 가려면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길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온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당신도 이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진정한 성장은 때론 불편하고 아프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얻게 되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 행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삶의 의미나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솔직히 묻겠다. 그런 공상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바꿔주고 있는가? 당신이 직면한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과 행동뿐이다.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삶은 생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실 속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에게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가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막연한 기대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삶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삶의 의미는 이미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다고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가라. 삶은 원래 거칠고 혼란스럽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아가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도망치지 마라. 고민하되 행동하라.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며 결국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둘 다 뭔가 부족하다. 결국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니까. 세상 자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할 뿐,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는 그런 이분법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 굳이 세상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려 애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든 규칙과 기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 되고 싶은 나를 연기하다 보면 삶은 마치 우리가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는 아이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눈물을 연기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일부러 웃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 가면을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진짜 내 모습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솔직함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힘을 의미한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면 피하려 한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짜 용기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태도이며 다른 이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의 호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자기 확립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처럼 가슴을 찢는 아픔이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처럼 날카로운 상처이든 혹은 한순간의 사고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든 간에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시험받는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시련은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강렬한 체험은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이다. 불행한 환경이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선함과 강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결코 경험의 종류나 강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다.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강해진다. 삶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의 합이다. 그 순간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기도 하다. 때로는 깊게 파이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 그 조각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는 자기만의 신념이 없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늘 그였다.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머무르고 만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약함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를 영웅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순교자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예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면에서 아니오가 울부짖고 있었음에도 입 밖으로는 예만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했다. 용감한 선택이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실상 그 죽음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끝까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삶은 남이 써놓은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스스로 각본을 쓰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누구의 조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인생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라.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치다. 그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의지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찾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익숙함은 꼭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것은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익숙함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익숙함은 마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인다. 에너지를 덜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미 검증된 길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도전에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본질이다. 편한 길만 택하기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기 확장이 시작된다. 익숙함이란 결국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새로운 시도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련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다.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순간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낯선 길에 발을 디뎌보자. 그 안에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닥뜨린다. 믿었던 일이 어긋나고 소중했던 무언가가 사라지며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것만 같다. 하지만 고통이란 단순한 시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나은 존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배우냐이다. 도망치듯 잊으려 하기보다 고통의 이유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준다.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지듯 공허해질 때도 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세상이 허무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순간을 견딜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결국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해결이 시작된다. 물론 무조건 버티라는 뜻은 아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된다. 가장 힘든 때일수록 잠깐의 휴식과 작은 기쁨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나아갈 준비를 잊어선 안 된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다.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야 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자신과 마주하라.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욕망과 갈등,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단단해진다.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욕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부족함은 약점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더 나아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권태로울 때가 있다. 대부분은 그 상태를 그냥 흘려보내지만 진정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그 지친 마음마저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조차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렇다면 더 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물론 이 과정이 늘 순탄한 건 아니다. 욕망을 억누르려다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받아들이려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끈다.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아니면 잠시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걸까?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슬플 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할 땐 그 사람이 전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변한다. 어제의 분노도 오늘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강렬했던 감정은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였던 걸까? 강렬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지금 감정이 너무 강해서 길을 잃었다면 이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감정을 외면하지 말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길러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스스로 다스리며 나아가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주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감정을 통제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과거의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예전의 나를 돌아보고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다. 한때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후회하는 일도 있었고 경솔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곤란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내심과 책임감, 배려심을 조금씩 배워왔을 뿐이다. 마치 서툰 아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과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도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을 주체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 하는 노력이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워가는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도 성장했듯이 그들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
세상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자.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받은 도움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나간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누군가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감사는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마음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점점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바꿔준다. 작은 씨앗도 햇빛과 물을 받으면 꽃을 피우듯 감사는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 감사를 표현하는 걸 망설이지 말자. 작은 고마움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당신도 한층 단단해진다. 결국 감사는 남을 위한 듯 보이지만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친구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마음도 따라 흔들린다.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친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순 없다.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온다. 이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랑이란 얼마나 애틋하면서도 무력한 감정인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의 고통을 무조건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위로란 결국 말이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그 단순한 마음이 때로는 친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러니 친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모든 걸 해결해 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진심 어린 관계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예전에 우리가 힘들 때 그 친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었음을. 공감은 나를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감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나 자신이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 마치 친구의 감기를 걱정하다가 내가 더 심한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지나친 배려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본다.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 중에는 그의 고난을 자기 것처럼 느끼려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수 있다. 진짜 공감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상대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먼저 내가 단단해지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진심 어린 배려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내가 강해질수록 그 따뜻함도 더 힘을 발휘한다. 때로는 나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챙기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 결국 타인을 위로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걸어갈 때 그 마음은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친절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따뜻한 눈맞춤, 사소한 미소, 짧게 건네는 수고했어요 같은 말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친절은 말과 행동 이상의 것,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에너지다.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소소한 다정함이 가족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때론 묵묵한 헌신보다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작은 친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어주는 행동,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짧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세상은 단지 버텨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된다. 그러니 친절을 아끼지 말자. 친절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번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의 하루를 밝힌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결국 친절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도록 길을 비추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다.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 다혈질인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도 크게 받아들이고 부당한 상황에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그 감정에 갇혀 자기 삶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 감정에 휩쓸리면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분노가 내 삶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그 감정을 에너지로 바꿔 자기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내면의 분노를 실천과 성취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의 방법이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 우리가 곧 그 감정이 될 필요는 없다. 분노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그 감정을 언제까지 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만 가득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에 쓸지 더 신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애쓰는 건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성을 다해 베푼 친절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당연함을 넘어 오히려 더 많은 요구로 돌아온 적은 없었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의를 계속 베푸는 건 결국 당신을 소진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게 더 현명하다. 착한 행동이란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치를 발휘할 때 진짜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의 사랑과 선한 마음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쓸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학자들 또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이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인간의 모습도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과거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르듯 미래의 인간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기록된 역사 4,000년은 인류의 거대한 여정에서 정말 짧은 한 장면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건 무수한 변화와 적응, 그리고 선택의 결과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계속 바뀌고 우리가 아는 것들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처럼 계속 업데이트 되는 존재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변화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도 한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흔들리고 영원 불변이라 여겼던 것들이 훗날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낡은 생각에 머물지 말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당신조차도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삶은 움직이는 것. 우리는 종종 세상을 설명하려 애쓴다. 말로 정의하고 분석하고 이해해 보려 한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삶은 단순히 분석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그냥 흘려보낸다고 해서 의미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다. 햇살이 따스한 날 그 순간을 느끼며 행복해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발걸음을 내딛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 삶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어떤 감정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힘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고민만 되풀이하지 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믿으며 원래 그런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도 한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은 흔들리고 영원 불변이라 여겼던 것들이 훗날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과거엔 세상이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믿는 진리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익숙함 속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된다. 고정된 믿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걸 절대적 진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방법은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순간도 언젠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 책은 제 인생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 2번 읽었지만 두고두고 몇 번을 더 읽어도 여전히 가슴 뛰는 책일 거라고 단언합니다. 제 임의대로 골라 읽어드렸으니 더 읽고 싶으시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지드래곤의 정규 3집 앨범 제목이 위버맨시였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디 노래 소년이여를 흥얼거리며 행복하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